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여자의 집에 전날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자는 초인종을 마구 누르다 응답이 없자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여자의 생일과 전화번호로 도어락을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자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여자의 집에 들어가려고도 했는데요. 이런 행동은 무려 4시간가량이나 이어졌습니다. 문이 찌그러지고 문고리가 휘어지고 나서야 전 남자친구는 겨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남자,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트라우마로 사실 피해자는 한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피해자의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 재반 사정을 따져볼 때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죠. 검찰은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점과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검찰의 처분은 법원의 판결과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얼마 전 이별한 내연녀의 집을 새벽 시간에 찾아가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친 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연에서도 피해자가 저녁 시간, 그것도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었고 피의자가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문이 찌그러지고 문고리까지 휠 정도였다면 과연 그 혐의를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서 검찰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동부지법의 판례를 생각해 볼 때 아마 피해자로서도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재발을 방지하고 최소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양형의 차이가 있지 않도록 양형 기준이 보다 분명히 확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의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전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며칠간 진행을 해서 양 변호사님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 꼭 돌아오십니다. 전 변호사님 저랑 같이 하는 양담소 어떠신가요? 저는 변호사님이 또 진행하시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전처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죠. 만난 지 2달도 되지 않고 결혼을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직업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고 주사가 매우 심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퇴근에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제 월급을 내놓으라며 저를 구타했고 제가 남편에게 항의하면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때렸습니다. 아이들이 맞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남편에게 줬고 남편은 제 통장과 인감까지 가지고 자유롭게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고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에 항상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요새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퇴직하면 너랑 이혼해서 그 여자랑 결혼할 거고 네 연금과 퇴직금은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럽니다. 또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집을 사기 위해 받았던 대출 채무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부동산은 본인이 갖고 빚은 저보고 갚으랍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도 해봤는데 남편은 그날 절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맨발로 집을 나와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이혼 소송으로 제 재산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평생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살았는데 연금과 퇴직금까지 남편에게 분할해주고 저는 은행 채무만 갚아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연이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거의 근 20년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지내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정폭력을 사실 이렇게 인내하고 그냥 사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지금 이 사연 같이 자녀들도 이미 컸고 나 혼자 더 이상 이제 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사실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폭력성을 보이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 힘드시겠지만 마음 단호히 먹으시고 형사고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접근금지 처분이라는 임시보호 처분도 내려줍니다. 근데 이런 거 하시면 남편이 이제 나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니까 이런 조치도 요청하시고, 그리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이란 제도를 좀 활용하셔서 남편이 이제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 조치들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당연히 구성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될까요? 사실 위자료 액수는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저희가 말하는 것은 한 1,00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로 정해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가정폭력으로 정말 심각했던 경우 6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나왔던 사례가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6천, 7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가정폭력이 심하고 심각하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여기 남편분이 재력이 없으신 걸로 보여요. 근데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도 좀 고려를 하셔서 그러면 조금 위자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정을 봤을 때는 위자료가 고액이 나오기도 충분한 사연인데 남편의 재력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조금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감안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한평생을 억울하게 사셨는데 이 남편의 말처럼 당연하게 연금 퇴직금을 뭐 반분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연히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각 법들이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까지 다 해당 법령에서 분할연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법에서 별거, 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전체 재직기간의 퇴직연금액 중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칠 필요도 없이 각 연금공단에 그냥 신청을 하면 바로 그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연과 같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하다 보면 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법령에서 예외 사유도 이제 정하고 있고, 예외 사유를 딱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재판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반액 부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연금 분할을 다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실 때 그 연금의 비율을 가지고 다투거나 아니면 연금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가정폭력도 하고 경제적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남편이지만 사실 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다툴 때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다퉈봐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이제 차갑게 들릴 수가 있지만, 위자료와 그 재산 분할 판단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판단,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판단이 내려지는데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이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면 남편이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저희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의 경우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경제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아내의 소득으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득도 다 아내가 했는데 양육과 가사도 도운 사실도 사실 이제 이 사연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편이 부부 재산에 대해서 그 형성과 유지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면 재판부도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라던가 전혀 없다라는 판결도 사실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혹시 재산분할 기여도가 100%도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재산분할 기여도가 100%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이혼 사건을 해봤는데 기여도 100%의 판결을 받은 거 정말 손에 꼽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이제 사례는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아내가 홀로 자녀 셋이나 키우면서 이제 온갖 정말 굳은 일 다 해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40년 넘게 그렇게 사셨는데 남편이 또 협의 이혼을 요구를 해서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혼한 뒤에 남편이 아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지금 어떻게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 보증금까지 이제 재산분할 해달라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자녀 셋도 그렇고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다 같이 막 울면서 이제 상담을 하셨었는데 정말 여기서 재판부가 사실 뭐 저는 그때 상담을 할 때는 그래도 사실 기여도가 나올 수는 있다. 뭐 기여도가 제로가 되는 판결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다행히도 뭐 사실관계 그리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남편에게 재산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청구했던 위자료가 인용되는 그런 판결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합리적인 판결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례 주신 분께서는 무조건 남편이 원하는 것처럼 너는 이제 빚만 갚고 내가 부동산을 갖겠다. 연금은 무조건 반반이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그 이혼 소송을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여도 100%의 판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전영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이었습니다.